우리가 면접장에서 면접관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스피치적인 기술이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치 교육을 받겠지. 내가 예를 들면 승무원으로서 역량을 한 70%를 갖추고 있어. 근데 60%를 갖추고 있는 친구가 내 경쟁자야. 70%인 친구가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지만 정량적인 역량을 딱 체크했을 때 뭐 스펙이든 아니면 경험치든 능력적인 부분이든 이런 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했을 때는 그 친구가 나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정량적 평가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적 평가를 하는 거고, 정성적 평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 영역이 포함되는 거거든. 이때 스피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 역량이 70%인데 나보다 역량이 떨어지는 친구가 나보다 스피치 기술이 위에 있는 친구한테 밀릴 수도 있는 게 견접이거든. 결국에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치 기술을 배워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과장하면은 안 되겠지만 내가 좀 더 가꾸고 포장해서 티 안 나게 살짝살짝 내가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어떤 표현력, 언어 센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있어서 나라는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차별화된 그런 포인트들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하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피치 기술을 배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표현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팁을 좀 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은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구조를 뜯어보면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챗GPT 같던 그 딥러닝, 알파고 이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 사람의 어떤 학습 능력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기계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면서 내가 말 잘하는 기술을 어떻게 늘까에 대해서 기본기가 부족한 친구들은 그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예를 든 건데, 똑같아. 내 빅데이터가 늘어나면 당연히 내가 어떤 표현하는 기술도 늘어나는 거야. 어휘력이나 그 다음에 단어 선정, 사람들을 설득할 때 그 적절하게 순간적으로 말을 딱 만들 수 있는 그 언어 센스, 표현력 이런 것들이 빅데이터가 많을수록 말을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이 내 생각의 총합은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어의 양에 비례한다. 그 단어가 많고 문장을 많이 익힐수록 그런 것들이 조합되면서 나의 언어 센스나 나의 표현력이 증가된다. 이 당연한 사실이잖아. 그런데 표현하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용은 달라질 게 없는데 흔하게 뻔하게 예상되고 지루하고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뻔한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훈련만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또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특히나 이제 학원을 다니니까 내가 이미지 메이킹하고 보이스 트레이닝해서 전달력을 높이고 자기 딴에는, 그지? 자기 딴에는 이게 표현력을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어에 대한 어떤 습득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책이든 아니면 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뭐 내 주변 동료들이 말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배우든 어쨌든 새롭게 구사할 수 있는 어떤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의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가지고 아웃풋을 내려고 하다 보면 전달력은 키워질 수 있지만 표현력과 순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표현력을 결국 기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쨌든 독서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경험, 특히 사회경험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에 어떤 속해서 그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언어의 폭, 문장의 폭이 넓어지고 그게 어떤 표현력, 어휘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쌤 생각이라는 거지. 영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쵸. 영어도 결국에는 당연히 동기들끼리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 늘지 않는 친구들 보면 다들 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야. 인풋도 제한적이고 아웃풋도 제한적이니까 그 제한적인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계속 출력을 해본들 늘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력을 늘릴 수 있는 강사님의 어떤 도움이나 아니면 외국인 친구들의 도움이나 아니면 그 환경을 세팅해서 어쨌든 어휘력을 확장하고 표현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처해져 있어, 놓여져 있어야 결국에는 실력이 는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더라고. 아무튼 대외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책도 좀 많이 읽고 글도 좀 써보고 그렇게 해서 표현력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고, 챗GPT 같은 거 검색해보면 정말 적절하게, 때로는 센스 있다고 느껴질 만큼 정말 적절한 답변을 내놓잖아. 그게 뭐야?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얘네들은 학습하고 있고,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보다 나은 답변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빅데이터가 약한 상태에서 그 면접관의 의도가 뻔히 파악되더라도 내가 표현력이 약하면 결국에는 감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승모 면접에서. 승모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면접에서. 그래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표현력을 늘리고 싶으면, 어휘력을 늘리고 싶으면, 언어 센스를 늘리고 싶으면 나의 머릿속에 있는 빅데이터를 키워라.
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